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에게 검찰이 오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대부분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구형했었거든요. 차이가 나긴 납니다. 만나보시죠. 저희들이 받고 있는 기소 내용은 아주 부수적일 뿐 아니라 선별적이고 그리고 정치 보복적인 소위 윤석열 검찰의 밑보인 그러한 의원들만 김병욱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저희들 구형량이 몇백만 원 이렇게 구형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선진화법 위반의 사건을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춰보면 빛이 매우 바래는 그러한 구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며칠 전에 선고됐었던 그 형은 매우 부당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검찰이 했던 구형은 반면에 국회법을 오히려 지키려고 했던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공소 취소를 하든지 하는 구형을 했었어야 됐는데 잘못된 구형을 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에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이 현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특히 이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양팔로 당직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서 끌어내고 벽 쪽으로 밀어붙여서 움직이지 못하겠다라는 폭행의 어떤 정도, 어떤 폭행이 있었는지도 명확하게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혜원 대변인님. 근데 박범계 의원은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은 벌금 300만 원. 어제 야당 의원들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에 여당 의원들의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어차피 자제,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빨리 덮고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역시 맞춤형 구형이지 않나. 그래서 어차피 묻고 가긴 할 텐데 여당과 정부의 입맛에 맞게 내린 그런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같은 사안이고 또 동일한 공간에서 서로 충돌을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에게 훨씬 더 가혹한 그런 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저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보여주기식 처벌이다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항소 포기한 뒤에 야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사건도 항소 포기한 걸 두고 지금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만나보시죠. 대장동 항소 포기하면서 이거를 항소 제기하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민망한 장면이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항소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차필 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부 항소를 제기했어요. 너무 이게 억울하니까요. 사법적 판단이 1심에서 저는 유죄 다 난 것이 좀 아쉽거든요. 저희는 끝까지 투쟁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정치 검찰이다. 여기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다. 이런 걸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공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되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입증했다. 검찰이 만약에 이제 항소를 했으면 한 번 더 고등법원에 가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성춘 부의원님. 네. 대장동 항소 포기할 때는 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야당 의원 사건 항소 포기하니까 정치 검찰이다. 고쳤을 수 없는 집단이다.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호들갑 떨더니 왜 지금은 입 다물고 있느냐 검사들. 이런 반응들이. 저희가 대장동 사건 때 항소 포기한 검사들 잘했다고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대장동 범죄자들을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1원이라도 다 추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건과 이 건의 차이는 뭐냐면
그 대장동 이 1심에서 사법부를 특경가법 무죄를 이끌어내지 못한 건 검찰들이 만들어낸 논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찰들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수사, 외압, 압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다르죠. 이거는 뭐 논리를 따지고 논리를 만들어 갈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여야가 당시에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때 진보 보수 다 합의해서 그 회의 진행과 관련돼서 물리적으로 이걸 막는 것들은 다 처벌받도록 하자라고 합의한 겁니다. 근데 모든 영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논리 구성할 필요도 없는 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구형한 것보다 훨씬 더 낮은 형량이 나왔다면 이건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야가 다를 수밖에 당연히 없죠. 국회법은 이 국회 선진화법은 그 회의를 물리적으로 막는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막는 사람들을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당신들 지금 국회법 어기고 있는 겁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그걸 뚫는 과정에서 물리적 행사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 막았던 사람, 법을 어긴 사람과 법을 어긴 사람을 뚫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형평성을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그 당시의 항소 포기와 이거의 항소 포기는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기 둘 다 항소를 했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는 단순히 항소 포기가 아니라 그거는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범죄 수익을 확정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민주당은 알지 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번에도 검찰은 마찬가지로 항소해가지고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요. 왜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제가 봤을 때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검찰의 무력감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 이와 같은 검찰이 이제 없는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좀 암담하다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이 유죄 선고를 받았으니까 1심에서 법사위를 떠나라 라고도 말합니다. 민주당 법사위 여당 간사죠. 그러자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3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 아니냐. 재판 재개와 상관없이 이제 용산을 떠나길 바란다.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주진호 의원의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3심에서 유죄라는 부분을 아마 시청자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저 대목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이야기일까 생각했더만 결국 그 선거법 재판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인 거 그것 때문에 이야기한 거거든요. 아마 3심이라고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대로주고 말로 받는 그런 꼴이 된 거죠. 사실은. 사실 이번 지금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단추를 잘못 깨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지금 사실 이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 때문에 비판 여론이 이니까 그러면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루된 이 사건만 그러면 이렇게 항소를 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이 법리보다는 정치적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또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이야기하듯이 말 그대로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인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누가 갖고 있나요?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왜 이거는 또 그럼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나요?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보면 결국 모든 지금 이 소동의 배경에는 그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이 결국 일파만파로 아마 계속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